어플 좀 종종 들어가 보거든요. 26세 연봉 2억을 받은 분이 있다고. 2억을 받은 분이 있다고. 2억을 받은 분이 있다고. 혹시 주임님 연봉도 그러실까요?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잡다한 잡학사전. 안녕하세요. 직업을 마구마구 파헤쳐보는 잡학사전 시간이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KBC 김나연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서광주 PB센터 백인철 주임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증권사 PB라고 하시던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고객 수익률을 최우선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이에 대한 이제 종합금융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주식부터 채권 그리고 뭐 펀드, 파생 상품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잘 제공을 해두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주임님께서 우리 서광주 PB센터 막내 직원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막내로서 더 특별히 해야 되는 업무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막내니까 이제 아무래도 다른 선배들 불편하지 않게 뭔가를 이제 준비할 일이 있으면 조금 더 뛰려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거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선배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람 많이 받으셔서 좋으시겠는데요. 어떤 직무가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증권사 직무라고 하면은 이제 본사 이제 IB 부서나 PF 부서, 그 리서치 부서 아니면 이제 뭐 여러 이제 채권 상품부나 아니면 이제 백오피스 부서들이 있는데 저희 이제 지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크게 이제 PB 직군, 그리고 RM 직군, 그리고 프로 BK 직군으로 나뉩니다. 이제 PB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과 법인을 이제 둘 다 다루긴 하지만 개인 고객에 조금 더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RM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고객을 주로 대상으로 이제 관리를 도와주는 직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프로 BK 같은 경우는 재작년쯤에 나온 이제 돈이라는 영화 보셨을까요? 네, 봤어요. 류준열 씨라고 하시고. 네. 그 이제 주식 주문을 굉장히 열심히 받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주식 그런 브로커리지 수익을 내는데 조금 더 특화된 직무가 이제 프로 BK 직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B 어플 좀 종종 들어가 보거든요. 26세 연봉 2억을 받은 분이 있다고. 2억을 받은 분이 있다고. 2억을 받은 분이 있다고. 혹시 주임님 연봉도 그러실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26세는 조금 과장된 국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연봉적인 부분에서 저희 회사는 이제 상한선이 이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성과에 대해서 충분히 초과적인 어떤 급여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2년차, 3년차 선배들 중에서 연봉이 2억 정도를 수령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저는 아닐 것 같네요. 조만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6세는 조금 과장된 국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출근하셔서부터 퇴근하시기까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먼저 일단 출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밤이어서 시장이 멈춰 있지만은 이제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러지 않잖아요. 이제 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체크하는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당사에서 아침마다 이제 리서치 본부의 주관으로 이제 모닝 미팅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에 참가를 해서 제가 한 번 더 놓친 부분이 있나 체크를 한 뒤, 그리고 이제 저희 지점 사람들끼리 회의를 거쳐서 이제 장 시작 전에 고객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PB 직군에 오시기 위해서 취업 준비하면서 어떤 준비를 거치셨나요? 자격증도 있을 테고 궁금한 게 꼭 상경계를 전공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먼저 상경계 같은 경우는 이제 꼭 필요하진 않는데 사실 이제 입사한 동기들 보면 대부분 상경계가 많긴 했습니다. 개인적인 그럼 주임님은 상경계가 아니신 거예요? 저도 이제 경제학과를 나왔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풀어서 이제 자기의 논리화를 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뭐 이제 대외 활동이나 아니면 자격증, 아니면 이제 공모전 활동, 뭐 봉사 활동, 여러 가지 활동 요즘 되게 많이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되게 도움이 되었던 게 이제 인턴 활동할 때 저는 이제 매일매일 헤드라인 기사를 제 공책에 내려 따로 적었고,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향후 이제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이제 뭐 정확하진 않았겠지만 제 나름의 지식 수준에서 논리에 맞게 써가는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많이 돼서 이제 취업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상경 계열이 아니더라도 경제 현상이나 시장에 대한 이해를 계속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격증을 따는 분들도 좀 많잖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CFA라는 자격증도 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증권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가요? CFA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3단계 라이선스가 이제 3단계까지 있는데, 그 1단계까지는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고 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저도 이제 취업 준비를 할 때 되게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오고 나서 이제 동기들이나 다른 실무진 선배들을 만났을 때 사실 자격증이 그렇게 큰 요소로 작용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일을 하는데 어떤 뭐 회계사나 어떤 전문 자격증처럼 일을 하는데 자격이 있어야 돼서 필요한 자격증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이만 공부를 하고 알고 있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따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 외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어필할 수 있으면은 자격증은 크게 상관은 필수는 없다. 아니다. 네, 필수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취업하고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취준생일 때 생각했던 그 직무랑 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네네. 내 성향이랑 이 직무랑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증권사 PB 직군에는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오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리테일 직군에 있으니까 리테일 직군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 만나는 걸 일단 좋아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다루는 자산이 결국은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뭐 보람됐던 점이나 뭐 좋았던 점이 있으실까요? 이제 보람됐던 점은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고맙다는 표현을 할 때 굉장히 수익을 창출해드려서 네. 수익을 창출할 때는 기분이 정말 좋고요. 사실 이제 수익을 창출하지 않았을 때도 이제 저희가 어떤 업무를 부탁하거나 어떤 문의를 주었을 때 그에 대해서 저희가 성실 답변을 하고 도움을 드렸을 때 이제 고객이 고맙다, 잘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그래도 힘들었던 게 많이 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럼 사실 여기 선배님께서 나와 계시긴 한데 네, 너무 맞습니다. 힘들었다, 반대로 때려치고 싶다 이랬던 적도 있으실까요? 때려치고 싶다.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힘들었던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네. 아까 이제 고맙다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제일 좋았다는 반대도 거랑 있을까요? 반대로 제가 죄송하다는 표현을 해야 될 때 되게 마음이 이제 부담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익률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꼭 이제 수익률 손실이 나서가 아니라 더 좋은 대안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어떤 무슨 환경 때문에 놓쳤거나 아니면 꼭 네. 놓치진 않더라. 그 당시에는 이제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을지라도 갑자기 뭐 일주일 뒤에 상황이 급변하게 바뀌어서 더 좋은 투자처가 나온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좀 많이 죄송스럽기도 하고 안 좋은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취준생분들께서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이 직군을 꿈꾸고 있는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그 취업 준비생들한테 이제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한번 꼭 와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것과 관련된 꿈을 가지고 있다면은.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인턴 활동을 할 때 한 차장님이 이제 장벽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겉에 있을 때는 이제 보이지 않던 게 이 안에 들어와서야 이제 보이로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장벽을 꼭 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입사를 하게 인턴 활동 때도 이제 내가 이쪽을 가면은 잘할 수 있을 거고 잘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입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와서 보니까 제가 모르는 세상들이 더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목표를 하고 있다면 꼭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와보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좋은 능력 있는
PB님을 만나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고객 입장에서. 능력 있는 이제 PB들을 만나려면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어떤가요? 일단 저희 서광주 PB센터에 방문해 주시면 네. 네, 능력 있는 PB 바로 가까워서 너무 좋은데요? PB는 굉장히 많이 만날 네. 수 있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능력보다 능력도 능력이지만은 자기 투자 성향과 잘 맞는 PB분을 만나는 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만나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제 상담 요청을 하신 다음에 여러 얘기를 많이 나눠 보시고 이분이 맞다 하면은 그분과 좀 더 거래를 이어가는 쪽으로 하다 보면은 좋은 직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KBC 토크 잡학사전 시간에서는요, 증권사 PB 직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증권사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 또 증권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